안녕, 개천어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아름다운 영상미와 화끈한 전개로 넷플릭스를 들썩이게 한 브리저튼 시리즈. 얼마 전 시즌3 파트 1이 공개되었어. 페넬로페 페더링턴과 콜린 브리저튼의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가 시키시의 작고 까만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지 뭐야. 그럼 브리저튼 시즌3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자냥. 캣 상큼하고 캣 깜찍한 페넬로페 페더링턴의 본체는 아일랜드 출신의 배우 니콜라 코클란이야. 너무나 어려 보이는 니콜라는 글쎄 놀라지마 1987년생 무려 37살이란 사실. 17살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엄청난 동안이지. 데리걸스와 브리저튼에서 10대 역할을 할 정도로 동안인 니콜라지만 의외로 연령차별을 겪었다나봐. 니콜라는 한 인터뷰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오디션을 볼 기회조차 없었던 지난 과거에 대해 솔직히 털어놨어. 모두 제 나이가 너무 많다고 말했어요. 당시 전 20대 후반이었죠. 20대 후반이 나이가 많다고 여겨지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전 아주 오래전부터 업계 사람들한테 나이에 대해 거짓말하라는 조언을 받았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 항상 같은 비유로 말해요. 이안 맥킬런은 반지의 제왕 간달프가 아니에요. 전 19세기에서 온 19살 귀족 영예가 아니고요. 모두 꾸며진 거죠. 시케시도 고양이인 척하지만 사실은 사람이야. 농담. 아무튼 니콜라는 배우로 자리를 잡기 전까지 안경점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다고 해. 전 아일랜드 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왔어요. 인맥도 없고 돈도 없었죠. 연기학교에 가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어요. TV에서 좋은 역을 맡았을 때 전 30살이 되었죠. 남자는 어떤 연령이라도 상관없지만 여성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니콜라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무척 자랑스럽다고도 말했어. Anyway, 브리저튼 하면 아무래도 파격적인 사랑 나누기 장면이 상징적이잖아. 이번 시즌에도 짝짓기 장면이 들어가 있대. 니콜라는 스타일리스트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보디쉐이밍에 맞서기 위해 이번 시즌에서 과도한 노출을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어. 제가 아주 알몸으로 찍힌 장면이 있는데 그건 제 아이디어였고 제가 선택한 씬이죠. 제 몸을 둘러싼 수많은 수근거림에 왕을 날리는 기분이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힘이 실리는 것 같았죠. 굉장히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나중에 80살이 되면 이 순간을 되돌아보고 제가 얼마나 핫했는지 기억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사랑 나누기 씬을 위해 입는 보호 속옷을 입고는 겁에 질리기도 했대. 전신 거울을 보고선 이건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했어요. 빨래 바구니 아래 그 속옷을 숨겼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요. 그럼에도 실제 촬영에 들어가니 걱정과 달리 편안하게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해. 페넬로페와 콜린의 이야기를 주로 다룬 시즌3지만 유난히 눈에 띈 역할이 하나 더 있어. 바로 프란체스카 브리저튼이야. 2022년 5월 넷플릭스는 영국 배우인 한나 도드가 프란체스카 역을 새롭게 맡을 거라고 발표했어. 원래 프란체스카 역을 맡았던 루비 스톡스가 영화 촬영으로 브리저튼을 떠나게 되며 배우가 교체된 셈이지. 1995년 영국에서 태어난 한나는 런던 스튜디오에서 무용, 연극, 뮤지컬 등을 공부했다고 해. 16살에는 셀렉트 모델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맺고 여러 브랜드와 일을 시작했어. 본격적으로 모델 커리어를 시작한 건 로미오 베컨과 함께한 2014 버버리 홀리데이 캠페인부터였지. 대학을 졸업하고는 키즈쇼인 Find Me in Paris에서 주연을 맡아 열연하며 배우로서 발돋움하기 시작했어. 2020년에는 밀리 바비 브라운 주연의 에놀라 홈즈에도 출연했지. 한나는 브리저튼 시리즈에 중간 합류를 하게 되어 많이 긴장했나봐. 하지만 모두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해주었어요. 대기실에서 다른 배우들과 농담을 했죠. 지금은 출연진 중 누구라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상해요. 한나는 브리저튼에 합류하게 된 건 인생 최고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어.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당장 말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 너무 좋았죠. 확실히 제가 겪은 일 중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순간이었죠. 브리저트 외전인 샬럿 왕비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도 있어. 샬럿 왕비는 다른 브리저튼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다인종 캐스팅으로 논쟁의 대상이 됐던 드라마이기도 해. 극중 샬럿 왕비는 짙은 피부색에 곱슬곱슬한 머리카락까지 아프리카 특색이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알다시피 브리저튼 시리즈의 배경인 섭정시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었어. 그렇다면 찐 샬럿 왕비는 누구일까? 허구일 것만 같은 실제 샬럿의 삶은 역사서에 잘 기록되어 있다고 해. 찐 샬럿은 1744년 현재의 독일인 메클렌베르크 슈트렐리츠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드라마에서처럼 17세의 나이에 런던에 도착한 지 6시간 만에 조지 3세와 결혼했지. 두 사람은 꽤 시간이 흐른 1762년 첫 아이인 조지 4세를 낳았고 그 후로도 구남 6녀 총 14명의 아이를 더 낳았어. 만나자마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진 거야. 두 사람이 함께한 25년은 꽤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 샬롯과 조지는 함께 연극을 보고 콘서트를 주최하는가 하면 어린 모차르트를 초청해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어.
조지 3세는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과학을 공부한 최초의 왕이었고 천문대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네. 어린 시절 조지는 할아버지 조지 2세의 반감을 품고 있었고 자폐까지 생겨 멍하니 하늘을 바라볼 때가 많았대. 11세까지 글을 정확히 읽지도 쓰지도 못했다고 해. 조지는 드라마에서처럼 말년에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았대. 딸 아멜리아 공주의 요절 이후 조증과 폭력적인 행동이 점점 악화되었나봐. 1801년부터는 정신착랑 증세가 거의 영구적이었지. 일각에서는 초상화에 비해 실물이 심하게 못생기고 키도 작은 샬럿을 보고 병세가 더 심해진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고 해. 하지만 조지 3세는 다른 왕들처럼 정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끝끝내 아내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어. 1818년 샬럿이 사망했고 2년 후 조지 3세도 사망했지.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꽤 오래 장수한 왕이었어. 이때 조지 3세는 정신병이 너무 악화되어 샬럿의 죽음을 이해하지도 못했다고 해. 드라마처럼 조지 3세도 치료를 이유로 무지막지한 고문을 받았다고 하니 안타깝네. 이처럼 실제 역사와 드라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무척 유사해. 실제 역사에 창의성 세스푼을 넣어서 지금의 드라마가 탄생한 거지. 그렇다면 샬럿을 굳이 흑인으로 설정한 이유가 뭘까? 드라마 제작진은 일부 역사가들의 주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샬럿을 흑인으로 설정했다고 해. 일부 역사가들은 포르투갈의 왕 아폰수 3세의 연인인 마드라가나가 무어인이자 북아프리카인의 후손일지도 모른다며 그래서 그녀의 후손인 샬럿이 흑인의 특징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대. 샬럿 왕비의 초상화를 보면 콧망울이 비교적 넓고 전형적인 백인과 비교했을 때 흑인의 특징이 보인다고 말이야. 하지만 이는 정설이 아닐 뿐더러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이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여긴다고 해. 드라마 제작팀도 브리저튼 시리즈는 역사서가 아니라며 재미로 볼 것을 당부했지. 로맨스 판타지 드라마를 봤더니 오늘따라 흰 멍멍이가 더 그리워지는 밤이야. 엑소엑소 가시캣.